오늘은 나이키에 대해 최근 일어났던 일들을 기획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 나이키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글을 이 블로그에 쓰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좀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이키 운동화의 리셀 가격은 수백만 원을 넘기기도 했고, 또 연예인들이 여러 방송에 나와서 한정판 나이키를 구매하고 보관하고 있던 거를 자랑하고 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나이키는 그 당시 나이키는 단순히 스포츠 브랜드가 아니라 패션이며 문화였고 일종의 열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최근 러닝 운동화 시장에서는 호카, 온러닝 같은 후발주자들이 눈에 띄고 있는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쟁자였던 아디다스에게조차 나이키는 조금 밀리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현상을 마케팅 전략과 조직 경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의 경쟁력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사명과 브랜드 철학을 살펴봐야 합니다. Just Do It이라는 슬로건에서 드러나듯이 나이키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삶의 방식, 스포츠 정신, 행동하는 태도를 고객에게 제안하는 브랜드입니다. 이런 철학으로 조던, 타이거 우즈 등 스포츠 스타를 후원하고 전 세계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하는 그러한 활동으로 구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나이키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스포츠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활동과 스포츠 이벤트가 급감하면서 나이키는 빠르게 D2C 전략으로 비즈니스 방향을 전환합니다. 대표적 변화로 나이키 런클럽, 스니커즈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고 유통을 자사 중심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은 동시에 의도치 않은 후폭풍을 낳게 됩니다. 마케팅의 본질은 제품, 유통, 촉진, 가격이 균형입니다. 나이키는 D2C 전략에 집중하면서 이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중간 유통망과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심지어 아마존 같은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데이터는 확보했지만 그 사이 유통시장에서 호카나 온러닝 같은 신생 브랜드들이 성장할 틈이 생긴 것입니다. 유통 채널에서 나이키는 더 이상 동방자가 아닌 경쟁자로 인식되었고, 이는 다시 나이키 제품의 유통력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D2C의 성공은 기존 인기 제품의 판매 증가를 불러왔고, 이는 기업 내부의 안정적인 매출 구조에 안주하려는 분위기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리인 효과가 작용하게 됩니다. 즉,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임원들이 R&D 투자나 신제품 개발보다는 기존 히트 상품에 의존해 실적을 올리려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잘 팔리는 제품을 유지하자. 신제품 개발은 리스크가 크고 실패하면 내가 경질될 수도 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제품 혁신의 정체, 러닝 시장에서의 나이키 존재감 상실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2024년, 2025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러닝 문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심에는 런클럽 앱을 성공시킨 나이키가 아닌 온러닝 호카가 있습니다. 신선한 제품 디자인, 새로운 기술, 러너 중심의 브랜드 메시지, 이 모든 것이 기존 강자인 나이키를 대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마케팅 밸런스의 붕괴와 대리인 효과가 조직에 나타나고 있는 나이키가 러닝 시장에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나이키는 단순한 상품을 파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과 태도를 파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움직임은 이 철학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유통망과의 단절,
제품 혁신 둔화, 단기 성과 중심의 전략 전술. 보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마케팅 조정을 넘어서 구조적인 경영 혁신까지 필요해 보입니다. 나이키가 다시 진짜 마케팅 회사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마케팅 밸런스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지금 화면과 같을 것 같습니다. 뭐 큰 주제로 보면 대리인 효과가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조직 내부적인 관리 문제, 그 다음에 혁신 조직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이키 제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유통 생태계와 좀 거리가 벌어졌는데 이들을 어떻게 다시 나이키의 우군으로 만들 것인지, 그리고 브랜드 철학이 지금 송산된 브랜드 철학을 다시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얘기들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문서가 아니라 실행이 가능하냐, 할 수 있느냐가 문제 해결의 핵심 키가 될 것입니다. 나이키는 다시 just do it 해야 합니다. 단기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과감한 투자와 브랜드 철학에 대한 충실한 실천을 통해서 다시 삶의 방식을 제한하는 브랜드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나이키에 대해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 봤는데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나이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고 마케팅을 잘하고 있다, 아니면은 D2C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를 보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시장 환경이 바뀐 시점에 기존에 유효했던 전략들이 어떻게 다르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젠 시장은 1년 1년이 다르고, 또한 과거에 유효했던 전략이 오늘도 지금도 유효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그런 시장이 된 것입니다. 나이키 같은 글로벌하고 거대한 기업에서조차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